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차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좋은 차에서 내릴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뜻하는 신조입니다. 이 말 안에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지독한 병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가치를 물건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명품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 반년 동안 도시락만 먹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명품 시계 하나를 사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서슴지 않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정작 그 브랜드를 만든 가문의 후계자들이나 자산이 수천억 대에 달하는 자산가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거대한 로고에 열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가난할수록 명품이라는 갑옷이 필요하고 부자들은 왜 그 갑옷을 생각처럼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명품 로고가 갖고 있는 그런 숨은 의미와 이면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품을 결제할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명품 쇼핑은 일종의 생존 본능과 연결됩니다. 인간은 무리해서 소외되는 것을 죽음과 직결된 위험으로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 상태일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불안 신호를 보내죠. 이때 명품을 소유하면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나도 이 무리에 속해 있다. 나는 안전해. 라는 가짜 안도감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도파민의 유효 기간입니다. 노스베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비를 통한 행복감은 평균 2주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가난할수록 이 짧은 쾌락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가장 빠르고 강렬한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1980년대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라는 사회학자는요, 파노플리 효과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파노플리는 원래 기사의 갑옷 세트를 의미합니다. 현대인에게 명품은 곧 사회적 전쟁터로 나가기 위한 갑옷인 거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명품은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를 사는 행위입니다. 식당에 갈 때, 미팅을 할 때, 명품백 하나가 있으면 대우가 달라진다는 그 경험적 슬픔이 소비를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반면 이미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가진 이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문화적 자본에 집중을 합니다. 19세기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유한 계급론에서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공유하며 하층민과 차별화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로고가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부자들은 오히려 로고를 숨기는 조용한 럭셔리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진짜 알아보는 사람끼리만 소통하면 된다고요. 실제 기사와 통계를 보면 더 극명합니다. 최근 명품 시장의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 중 많은 이들이 영끌을 통해 소비를 이어갑니다. 인스타그램 속의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것이 과시적 소비의 늪입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이를 현재 지향적 시간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미래의 자산 가치보다 현재 즉각적인 만족과 타인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여유를
빼앗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산가들은 물건을 볼 때 감가상각과 자산가치를 먼저 따집니다. 그들에게 명품은 소모품일 뿐 그 이상의 가치도 없는 거죠.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낡은 시계를 차거나 평범한 옷을 입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가 옷으로 증명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냥 그들의 얼굴 자체가 사실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자유입니다. 시간과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핵심은 명품을 사지 마라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그것을 사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가 명품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면의 결핍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외부의 가격표를 가져와서 내 몸에 붙입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면 내 가치도 500만 원이 올라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서 올 겁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 내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빛내주는 장신구가 아니라 나를 옥죄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요. 명품 가방이 없으면 주눅이 드나요? 로고가 없는 옷을 입으면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쇼핑이 아니라 상처받은 여러분의 자아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로고를 숨김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이제 그래야 할 때입니다. 비싼 브랜드 뒤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절함, 여러분의 지성, 성실함이야말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비싼 리미티드 에디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브랜드는 그 명품보다 더 아름답고 분명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로고 없는 여러분의 가치를 더 사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로고가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이 세상엔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물건보다 값어치 있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거나 때로는 어떤 이는 평생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다워질 수 있고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명품, 물론 자신이 만족할 수 있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품을 사지 마라가 절대 아닙니다. 명품 말고 그 외에 또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내가 생활이 궁핍해지면서까지 그 명품을 소비할 만큼 그 명품은 그렇게 생각보다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꼭 깨닫고 빨리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